영화란 감독의 상상력을 영상과 결합해 만드는 예술입니다. 하지만 이 허구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않겠죠. 이후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프로젝트 에코텔러, 여러분들에게 어느새 허구를 넘어 우리의 삶을 담습한 영화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영화는 핵전쟁 이후인 22세기, 살아남은 이들이 모인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독재자 임모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을 독점함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물 부족이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죠. 임모타는 주기적으로 저장해둔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데 그 방식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굶주린 짐승무리에게 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물을 가져가지 못하고 다툼과 경쟁을 통해 물을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Do not, my friends, become addicted to water. It will take hold of you, and you will resent its absence. 이것은 그저 영화적 배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현 인류, 즉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미래이자 경고입니다. 물을 사먹게 될 줄 몰랐다던 어른들의 말씀은 우리의 입을 거쳐 후세대에게 물 때문에 전쟁 날 줄 몰랐다고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을 주도하는 임모탄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겠죠. 물이 없어질 거라는 상상은 더 이상 상상으로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마실 물이 부족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눈에 띄는 사슬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복종하는 신인류 워보이들에게 피를 공급해주는 수혈 노예가 그것이죠. 그중 중간 단계를 할 수 있는 워보이를 보겠습니다. 워보이는 임모탄을 추종하여 그가 지배하는 왕국 시타델의 병사로 활약합니다. 그들은 방사능 노출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돌연변이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모탄은 명예롭게 죽으면 발할라에서 부활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죠. 그렇다면 임모탄은 왜 워보이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걸까요? 이는 그들을 살려 용병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임모탄은 핵전쟁의 잠재적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워보이나 다른 시민들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거나 물이 없어 고통받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북한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승리자, 다시 말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내세워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동시에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순이 보이지 않나요? 마치 워보이들에게 신앙심을 심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목숨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용병으로 사용하는 임모탄처럼 말이죠. 먹을 것이라고는 정어리밖에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섬, 꿀꺽 퐁당섬. 주인공 플린트는 과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섬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에 전념하는 허당 과학자입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새 시장이 부임하고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시장은 섬을 부흥시켜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어리 축제를 엽니다. 결정적인 순간, 물을 음식으로 바꾸는 플린트의 발명품 슈퍼 음식 복제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축제를 만신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발명품은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역시나 실패라 생각하고 좌절하던 플린트 앞에 거대한 구름과 함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섬에는 핫도그, 와플, 치킨, 아이스크림 등 맛있는 음식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달콤한 행복에 취해 점점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보면 유아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인간의 탐욕과 환경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등장인물들은 새로운 상품의 편리성과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며 스스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인공 플린트마저도 마찬가지죠. 영화 초반 그가 가졌던 지역에 대한 사랑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갈망의 자리에는 어느새 플린트 스스로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명성과 인정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물건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꿀꺽 퐁당섬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남는 음식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던지며 직접적인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더 나은 내일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플린트가 이를 알아차렸을 때 이곳은 이미 섬을 음식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장의 욕심과 주민들의 탐욕, 그리고 오작도 많은 기계만이 남아있습니다. 끝없는 발전만을 추구하며 주변의 생태계를 망가뜨린 곧 다가올 기술혁명을 두려워하는 인간만이 남아있는 이 지구처럼 말이죠. 다음은 원더풀 데이즈입니다. 이 영화는 제작기간 7년, 총 제작비 126억 원으로 개봉 전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으나 막상 개봉한 후에 흥행 참패의 쓴맛을 본 탓에 우리에게는 생소한 영화입니다. 그림체가 주는 느낌은 일본풍이지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먼 미래, 환경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태평양 시실섬에 모여 도시를 건설합니다. 잿빛 하늘이 계속되는 탓에 사람들은 한때 하늘색이 푸른색이었음을 신기해합니다.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 불리는 과학자들과 권력자들은 오염물질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인공지능 도시 에코반을 건설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쳐진 난민들은 마르 지역에 모여 터전을 마련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10년 전에 결정 내린 것입니다. 이미 계획을 끝낸 마르 작전을 미룰 이유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원인 오염 증가,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일세. 도시 건설로부터 100년 후 오염되었던 대기가 점차 맑아지자 권력자들은 마르에 오염된 대기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에코반의 존속을 위해 마르를 불태워 영원한 오염,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음모를 계획합니다. 주인공 수하는 에코반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델로스 센터에 침입하여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한때 에코반의 일원이었던 그는 마르 지역으로 쫓겨난 후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서 첫사랑 제이와 옛 친구 시몬을 만나게 되죠. 이 영화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식과 자본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든 에코반 사람들이 지배계층,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이유로 에코반에서 내쳐지고 자신들의 터전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마르 사람들이 피지배 계층인 것이죠. 원더풀 데이즈는 이러한 계층 갈등 양상을 통해 과연 무엇이 원더풀한 세상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이 통하는 현실과 달리 마르 지역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단지 사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아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푸른 하늘, 하늘색 하늘을 볼 수 있음에도 오염되어야만 하는 마르는 에코반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잿빛 하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디스토피아에서 유토피아로 향하려는 인류의 몸부림은 배척과 이기주의를 낳고 결국 도시의 파멸을 야기합니다. 자본과 권력으로 약소국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강대국들이 도시가 아닌 국가로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영화 속 에코반과 다른 게 없어 보이네요. 1994년 빅사 초기 여러 감독들이 모인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만약 인류가 지구를 떠나면서 마지막 로봇의 전원을 끄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주인공 월-E입니다. 사람 대신 쓰레기로 가득 찬 지구에 홀로 남아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일만 하며 보내던 로봇 월-E. 홀로 쓰레기를 치우던 월-E는 어느 날 한 새싹을 발견합니다. 이후 그는 지구로 내려온 여성 탐사 로봇 이브를 만나게 되고 둘은 손만 잡는 사이가 되죠. 우연히 월-E의 새싹을 본 이브는 갑작스럽게 동명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이브를 데리러 온 의문의 탐사선과 함께 월-E는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라 그다지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부터 이 영화가 가지는 은유와 주제는 상당합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지구죠. 영화는 쓰레기장이 된 세상에서 월이 홀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욕심이 낳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메타포의 장인인 픽사이기에 심오함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월이의 쓰레기 수거 장면과 배경의 대비만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죠. 그럼 이 지구의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우주에 떠다니는 초호화 우주선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망각한 인간은 스스로의 고향에 대한 가치조차 묻어버린 채 현재의 풍요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요. 그들의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 월2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로봇의 사랑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고향이 지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환경오염을 비롯한 인류가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은 인간다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적인 로봇, 프로그래밍된 인간, 부르의 명작, 월이었습니다. 빼빼빼빼빼빼빼빼빼. 굶주린 짐승무리에게 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란 감독의 상상력을 첫사랑 제이와 옛 친구 시몬을 만나게 되죠. 영화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있다. 영화는 핵전쟁 이후인 22세기 살아남은 이들이 모인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